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5월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머리 좀 아프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복잡하기만 한 세금 문제를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올해 미국 주식으로 딱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네, 정답은 바로 165만 원입니다.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꽤 크지 않나요? 이건 수익 1,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세율 22%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165만 원이라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단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규칙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수준의 고급 전략까지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모든 절세 전략의 바탕이 되는 기본 규칙부터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이게 뭐냐는요. 말 그대로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돈, 그러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모든 손익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 숫자는 그냥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22%,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절세무기죠. 1년에 250만 원 기본공제. 마지막으로 만약 신고를 깜빡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아주 무서운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규칙들을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전략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매년 나라에서 주는 선물 같은 거죠.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 본 종목이랑 손해 본 종목을 서로 퉁쳐서 세금 매기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기술,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이 손익통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로 1,000만 원을 벌었어도 물려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팔아서 300만 원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내야 할 세금이 165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손실 보고 있는 주식도 이렇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전략들도 타이밍을 놓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이 타이밍 하나로 절세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에 주식을 팔면 당연히 올해 수익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T2Q 결제일 함정이 등장하는데요. 세금은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른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결제의 기준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보통 이틀 뒤에 결제가 되니까 연말 휴일까지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12월 중순까지는 모든 매매를 끝내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주가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원화로 환산한 내수액이 늘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좀 우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든 투자자들을 위한 기본기였다면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가 좀 크거나 특별한 목표가 있는 분들을 위해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건 좀 고수들의 영역인데요. 바로 증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생겨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절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1년 안에 팔아버리면 증여 안 한 거랑 똑같이 맨 처음 샀던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표로 한번 보실까요? 특히 고소득자거나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 예를 들면 VOO 같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난 수익은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안 들어가고 건강보험료에도 전혀 영향을 안 주거든요. 자, 이제 정말 끝판왕 전략입니다. 자산 규모가 아주 크신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법인을 세워서 투자하는 겁니다. 법인 투자의 진짜 핵심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금 이연입니다. 세금 내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그 세금 낼 돈까지 다시 투자에 활용하는 거죠. 복리의 마법을 그야말로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똑같이 10억 원을 벌었을 때 개인은 세금 떼고 7억 8천만 원이 남지만 법인은 낮은 법인세만 내고 무려 8억 9천만 원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더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와, 그럼 무조건 법인 만들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꽤 복잡하고요. 나중에 그 돈을 내가 쓰려고 빼내면 배당소득세를 또 내야 해요. 연간 유지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꼭 저장해 두세요. 먼저 흩어져 있는 모든 계좌를 열어서 총 손익부터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수익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포트폴리오에서 정리할 만한 마이너스 종목이 없는지 한번 쫙 훑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 모든 매도는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이랑 W8BN 서류 만료일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완벽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익률 몇 프로다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투자의 진짜 성과는 세금을 다 떼고 내 주머니에 남는 돈, 바로 세후 수익률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이 세후 수익률까지 고려해서 최적화되어 있으신가요?